서울여자대학교 프로그래밍 그룹 안드로이드 과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챕터 2 코틀린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에서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기반 앱을 코틀린 언어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기본적인 코틀린 문법들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위한 코틀린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후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코틀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앱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의 주요한 내용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맨 처음에 코틀린 개요, 그리고 어떤 개발 환경, 어떤 상태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코틀린의 기본 문법, 그리고 코틀린도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클래스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클래스 상속에는 어떤 팁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코틀린의 주요한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틀린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틀린은 이제 뭐 새로 나온 언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바 언어와 100% 상호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를 완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바 문법보다는 훨씬 더 간결하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 코틀린을 사용을 해보면 이게 자바인가 파이썬인가 약간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이썬에 좀 편리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적용이 된 자바 버전이라고 이렇게 봐도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 이제 코틀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퍼포먼스가 되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게감도 좀 덜하고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하게 실행이 되고 효율성도 좋고 이런 걸로 또 특징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안정성도 굉장히 높은 걸로 이제 정평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써본 친구들은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변수 선언에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예, 우리가 C나 C++이나 자바는 변수 선언할 때 굉장히 확실하게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VAR 또는 VAL이라는 예약으로 변수 형식을 굳이 주지 않아도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는 것도 굉장히 유연성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코틀린을 어디에서 개발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인텔리제이라는 IDEA 환경에서 이제 많이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코틀린 관련된 사이트가 있어요. 플레이 코틀린 인 랭귀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별도의 IDA 설치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코틀린 그 프로그래밍 환경 맨 처음에 나오는 인텔리제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인텔리제이는 젯브레인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상업적 목적의 IDA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과 형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또 개발자들이 또 많이 쓰는 그런 개발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젯브레인스 사이트나 또는 인텔리제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주시면 해당 여기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고요. 한글로 번역이 돼서 페이지 내용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실 때는 이게 유료 버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료 버전으로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인 무료 버전을 받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편안하게 코틀린 프로그래밍을 실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하지 왜 이 전용 에디터를 받아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하면 앱 환경에서만 코틀린 문법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앱 하나를 개발을 해서 그 안에서 뭐 논리적이나 또는 뭐 산술연산이나 기타 조건문이나 이런 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서요. 그냥 아주 쉽게 조금 그 코틀린 문법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실습하기 위해서 전용 에디터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습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인텔리제이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걸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글 검색창에서 인텔리제이라고 검색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사이트 다운로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실행하시면 네, 최종적으로 네, 인텔리제이라는 네, 전용 에디터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저희가 실습을 진행하고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틀린 문법 실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을 해서는 코틀린 문법 실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앱 기반으로 다 출력을 만들어야 돼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거 뭐 이클립스나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그런 뭐 엑스코드 같은 그런 IDE 환경을 하나 좀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 거는 인텔리제이라는 IDE 환경입니다. 이 인텔리제이는 젯브레인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클립스나 또는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거의 버금갈 정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코틀린을 그냥 온라인 기반으로 실습을 하셔도 되지만 뭐 파일을 저장을 하거나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인텔리제이 IDE 환경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검색창에서 인텔리제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관련된 홈페이지가 한글로 번역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인텔리제이 관련된 소식들은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양 자체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쓸 수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인기 있는 IDE 환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인텔리제이의 설명에서 바로 다운로드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아까 봤던 구글 화면의 다운로드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다운로드를 누르면 두 가지 그 버전이 제공이 됩니다. 엔터프라이즈 버전하고 커뮤니티 버전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경우는 유료입니다. 30일간 무료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안드로이드나 뭐 가상머신 기반으로 돌아가는 JVM 기반의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예, 커뮤니티 버전으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지금 그 다운로드 관련된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소식을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이메일을 넣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다운로드 환경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컴퓨터 상황이나 또는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네, 그래도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617메가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네, 해당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을 위한 환경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에 또 설치를 위한 또 권한을 물어보는 화면이 잠깐 나타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변경, 사용자 계정 컨트롤 관련된 거를 OK를 해주시면 네, 다음과 같은 셋업 화면의 대화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본값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네,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설치 경로가 나타납니다. 젯브레인스라는 폴더 아래 인텔리제이 IDE 환경에 대한 그 폴더가 설정이 됩니다. 자,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몇 가지 설정이 나오는데요. 뭐 바탕화면에 있는 뭐 바로 실행 쇼컷을 넣을 것이냐. 저희는 64비트를 사용을 하니까요. 네, 64비트 정도 하나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폴더 관련해서 뭐 추가를 하겠냐라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을 보고 직접 뭐 이걸 디폴트로 실행하겠냐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 화면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별다른 체크는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기본값으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넥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인스톨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지금 설치에 관련된 셋업 창이 뜨면서, 네, 설치가 계속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텔리제이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이나 또는 뭐 파이참이나 이런 것들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이클립스 기반으로 이제 개발했던 친구들이나 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했던 친구들도 최근에는 인텔리제이에서 많이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인텔리제이는 코틀린이라는 언어 자체를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실습을 위해서만 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제 그 하시는 기간 동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 IDA 환경까지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하고 나서요, 이 IDA 환경에서는 기본적인 코틀린 문법들, 그러니까 저희가 뭐 C나 C++ 같은 거 배우시면서 했던, 뭐 자바 같은 거 배우시면서 했던 기본적인 문법이나 뭐 조건, 제어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배울 거고요. 코틀린도 오브젝트 기반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클래스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클래스에서 파생되는 뭐 이제 인스턴스라든지 여러 가지 메소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객체의 특징을 갖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네, 저희가 코틀린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틀린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실제 코틀린으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기반 앱과 자바로 개발된 안드로이드 기반 앱의 그 성능이라든지 처리 속도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코틀린이 압도적으로 효율성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아마 이제 코틀린으로 좀 더 많이 개발이 될 생태계 환경이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자바가 이제 유료화가 됐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 쪽은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컴플리트 화면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Run IntelliJ IDA 커뮤니티 에디션을 체크해 주시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네, 바로 얘를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설치에 관련된 부분을 우선 마치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은 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거까지 맞춰볼게요. Run IntelliJ IDA 커뮤니티 에디션 하고요. 네,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면 네, 종료가 되고 첫 실행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네, 로고가 나타나고 이제 혹시 이전에 설치한 경험이 있거나 하는 친구들은 기존의 파일을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를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임포트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이 뜨고요. 네, 요게 이제 인텔리제이를 시작할 수 있는 첫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해요? 네, 저희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굉장히 유사한 화면으로 네, 나타나고 있죠. 네, 이상으로 우리 인텔리제이 설치 관련된 부분에 대한 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텔리제이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보고 간단하게 기본적인 그 헬로 월드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인텔리제이를 실행을 하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떠요. 이제 조금 약간 어두운 화면이 뜨는데 그걸 저희한테 좀 익숙한 라이트 모드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코드를 추가를 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겁니다. 예, 출력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실제 여기 하단에 결과창이 나타나는데요. 결과창에 헬로 월드라는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예, 관련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텔리제이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바탕화면에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나타날 거예요. 혹시 아이콘이 안 보이는 친구들은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거나 또는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인텔리제이 환경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환경을 더블 클릭하면 네, 실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실행이 되면은 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이제 비슷하죠?
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좀 익숙한 모드로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스라는 메뉴랑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플러그인스 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커스터마이즈를 클릭을 하시면 현재 컬러 테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두운 다크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저희가 라이트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자, 라이트 모드로 바꾸면 이제 저희한테 좀 더 익숙한 화면이 뜨죠? 네, 그 외에 뭐 폰트 관련된 거, 아이디 폰트나 에디터 폰트 등도 수정 가능하고요. 네, 기타 환경 설정에 관련된 부분들 네,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스로 가셔서 새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자, 저희는 코틀린 기반으로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맨 위에 있는 코틀린 슬러시 JVM이라고 되어 있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 위에 보시면은 프로젝트 SDK라는 게 나타날 거예요. 네, 클릭을 하면 아마 No SDK라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버전이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이 상태에서 혹시 No SDK가 나오면 여기에 다운로드 SD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높은 버전이 15 버전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해당 경로가 있기 때문에 네, 다운로드를 받아서 네,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코틀린을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은 네, 자바 버추얼 머신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JDK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대부분의 아마 친구들이 JDK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안 된 친구들은 저처럼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잘 실행이 되겠지만 혹시 실행이 안 되는 거나 컴파일러에서 에러가 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경우에는 윈도우의 환경 설정, 예, 자바 홈하고 패스를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되면 여기 SDK 부분에 이제 버전 이름이나 또는 저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네, 보여지는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이 완료가 되고 나서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야 되죠. 네, 우리 간단하게 헬로 월드라고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적당하게 이름을 헬로 월드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네, 저희가 처음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고 네, 실행되는 UI를 보면 정말 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랑 되게 유사하게 보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왼쪽에 동일하게 프로젝트 열람창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는 창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저희가 소스 코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창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한번 할 수 있는 파일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헬로 월드를 더블 클릭하면 그 아래 IDEA 부분하고 SRC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소스 부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 그러니까 즉 실행하기 위한 모듈을 추가하기 위해서 파일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소스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 뉴라고 나타날 거예요. 네, 저희가 만들 거는 네, 코틀린 클래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코틀린 클래스, 코틀린 파일, 클래스 또는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ew 코틀린 클래스 파일이라고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적당하게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네, 그냥 이름을 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월드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적어주시고 나서 네, 저희는 종류를 클래스로 하지 않고 네, 그냥 파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로 설정을 하시고 네,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비어있는 창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 이름은 네, 헬로 월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파일명은 hello world.kotlin KT의 확장자의 이름을 갖게 되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한 줄을 간단한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우선 오른쪽에 이제 에디터가 뜬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에디터 창에서 여러분들 아주 간단해요. 이제 얘도 메인 함수가 기본 실행 화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함수로 사용이 됩니다. C와 C++하고 이제 비슷하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메인이라고만 쓰시고요. 화면상에 메인이라고만 쓰고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면 네, 자동적으로 메인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글씨가 조금 작게 보이니까 제가 글씨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파일 메뉴에 가셔서 세팅스를 누르면 아까 우리 시작했을 때 그 모두 선택했던 거랑 동일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쵸? 네, 여기서 이제 편집기에 관련된 부분은 네, 에디터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에디트 메뉴로 가셔서 네, 폰트를 눌러주시고 네, 지금 제게 너무 작기 때문에 사이즈를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20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뭐 굳이 클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좀 불편한 친구들은 네, 수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메인이 나타날 거예요. 메인이. 그래서 메인 함수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성한다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문자열을 출력하는 한 줄만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자열 한 줄을 출력하는 함수를 적어야겠죠? 네, 코틀린에서 대표적으로 출력을 해주는 함수는 네, printl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println이라는 함수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println 함수는 당연히 이제 문자열을 출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저희가 더블 코테이션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헬로 월드라고 제가 문자열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 월드라고 문자열을 입력하고 나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졸브드 함수기 때문에 이제 이탈릭체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여기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넣냐 안 넣냐를 잠깐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예, 모든 프로그래머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코틀린은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또 파이썬하고 약간 좀 비슷해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우선 코딩이 완료가 됐고요.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런 메뉴에서 네, 런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런을 누르게 되면 이게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 뭘 실행할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hello world 요 .kt 파일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면 런을 할지 디버깅을 할지 물어봅니다. 네, 그냥 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런을 누르면 하단에 약간 터미널 같은 창이 하나 나타나요. 터미널 같은 창이 나타나고 지금 보시면 여기 C 경로로부터 쭉 나오는 이 부분이 뭐냐면 실제 코틀린이 실행되는 파라메타의 줄입니다.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하는 거랑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 파일명 나오죠? 비슷하게 실행이 됩니다. 실제 결과는 어디에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 헬로 월드 이 부분이 실제 출력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딩 한 줄 간단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결과 출력되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인텔리제이에서 네, 저희가 코틀린 프로젝트 생성하고 파일을 추가해서 간단한 코딩과 출력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틀린 실행 환경은 전용 IDE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 즉 웹에서 별도의 IDE 설치 없이도 코틀린 실습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플레이 코틀린인 랭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접속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방금 봤던 거와 동일하게 본 이런 에디터 화면이 나타나고요. 해당 에디터 화면 안에서 여기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코틀린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코딩을 하실 때는 굳이 뭐 IDE를 뭐 인텔리제이 같은 걸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할 때는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실습을 또 진행을 할 건데요. 이 플레이 코틀린 사이트에 한번 어떻게 접속을 해서 또 동작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그 클라우드 기반에서 코틀린을 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창에서 네, 간단하게 그냥 플레이 네, 코틀린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틀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사이트가 뜹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코틀린 관련해서 클라우드로 직접 서비스가 되는 사이트고요. 예, 접속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예, 저희가 그 인텔리 J에서 봤던 화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아무것도 코딩 안 해도 기본적으로 네, 메인 함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ln 해서 헬로 월드가 되어 있습니다. 세미콜론 안 찍는 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얘는 실행을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네, 하단에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결과가 출력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거 간단하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 저기 하이 월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하이 월드로 바꾸시고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런 버튼을 누르시면 네, 하이 월드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텔리J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것과 이거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인텔리J는 파일 저장이 되지만 얘는 네, 파일 저장이 안 됩니다. 파일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관리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들은 이제 요런 온라인 기반,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코딩이나 테스트를 해보고 나는 좀 저장해서 코틀린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전용 그 ID 환경을 설치하셔서 네, 실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플레이그라운드 코틀린 실습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틀린의 개요와 그 다음에 어떻게 개발되고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개발 환경에서 실행되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용도대로 한번 아이디도 한번 설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사이트에도 접속하셔서 한번 코틀린의 간단한 문법들, 기본적인 것들은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코틀린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